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좌우뇌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네, 요새는 어떻게 가을도 없이 그냥 겨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워요. 자, 이제 10월의 이 끝자락 그렇죠? 네. 잘 여러분 마무리하시고 박사님 오늘 인간 수업 기대감이 있고요. 네.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자세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 자신도 여러 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 상에 인간 수업이 1회차부터 지금 있는데요. 네. 꼭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공부가 되고 정말 유익하다라는 많은 분들의 사연이 있는데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보면 같은 사연인데도 어쩜 이렇게 다 내용이 다르고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 애가 바로 이랬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그 안에서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 방송 가족들의 다양한 질문을 사례로 준비합니다. 그에 대한 짧은 이야기와 함께 해법을 드리는데요. 내담자 한 분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 여러 사연들이 도착했는데 네. 박사님이 실제 전화통화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상담도 하시고 네네.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네.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사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큰애는 지금 군대가 있고 큰애는 지금 8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애도 이제 관계는 괜찮은데 큰애와의 관계 개선도 되게 어렵고 군대 가서 지금 21살인데 크면서 점점 이제 내 말에 이게 믿음이 없어지나 봐요.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은 똑같은 말을 해도 키워준 이모가 얘기를 하면은 다 맞는 말이고 내가 얘기하면은 같은 말을 하는데도 내 말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내가 이렇게 본인한테 이제 그때는 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신앙이 20살 때까지 다니다가 큰애 낳을 때는 신앙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키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큰아이는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말을 하면은 나한테 되게 불신이 많아요. 나랑 말을 안 해요. 안 하려고 해요. 나중에 이제 큰 사건이 터지고 나면 뒤늦게 이제 통보하는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고 근데 결국엔 나의 손이 또 필요한 그런 일이 돼버리고 되게 어렵고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사연 들으셨는데요. 비슷한 사연이 또 도착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들하고 관계 문제인데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아빠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가부장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한두 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정도부터 중2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말을 잘 안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회피하고 아들이 좀 자기 방에만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 같은 거 이제 거의 잘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왔는데 시간이 3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회복된다기보다도 그런 상태로 이렇게 굳어져 가는 그런 상태로 돼서 아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 열고 네. 하는 정도가 이제 거의 다. 네. 오늘 인간 수업 여러분의 상담 내용들을 좀 전해드렸고요. 네. 박사님 이렇게 말씀 나눴고 오늘 비슷한 주제였어요. 네네. 대화를 하고 싶은데 네. 좀 내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면 좋겠는데 네. 소통이 안 되고 내 아이. 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이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근데 이미 친구도 오래간만에 만나면 되게 반갑지만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매일 만나면 뭐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매일 만나면 할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이 집은 매일 얼굴은 볼 수 있었지만 이미 마음은 단절된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이렇게 단절된 이 아빠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혹시 이 아버지의 아버지, 아이의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어요? 그러면 근엄하고 유교적이고 막 되게 혼나고 그게 아빠가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배운 거예요. 예. 그런데 아이를 처음에 보니까 반듯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내성적이에요.
그 내성적인 게 거기서 내가 보여요. 나도 내성적인데 저 안 되겠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자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해봐. 근데 얘가 크게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를 지른 거죠. 조금만 삐뚤어지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조금만 반항하면 얘가 나를 무시해? 자, 이런 것 때문에 어렸을 적에는 아버님이 되게 엄하게 키우는 것이 좋은 건지 하고 키웠는데 어느 날 아이가 문을 닫고 나서 보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나서 보니까 방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님은 자신도 사실은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한테도 어색한 거죠. 아빠 역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날 기분 좋게 술 한잔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아등방을 열고 들어갑니다. 예. 아들 이리 와 아빠하고 얘기 좀 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하다가 또 대판 싸우고 나오고 이렇게 부닥치고 또 부닥치고 이렇게 관계가 되니까 이걸 내가 아들하고 관계를 포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아들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보셨나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세워요? 오늘 아들 방에 들어갔을 때 먼저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내가 아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며 아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 건지 한 번에도 계획 세워봤냐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들에게 접근하면 백발백중 실패하죠. 그러면 아들하고 얘기하는데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왜 이미 단절된 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철저하게 내가 아들에게 뭘 물어볼까?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아들하고 대화하다 화를 버럭버럭 낸 거는 아들이 어떻게 했을 때 내가 화를 버럭버럭 냈으며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참을 것인가 또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얼마나 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요. 뭐 아깝지 않죠. 예. 그럼 금액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한 5만 원 정도는 쓰죠. 그럼 그걸 뭐에 쓸 건데요? 그랬더니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5만 원이 필요한데 어디에 필요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돈도 계획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실패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서 얼마를 쓸 수 있는가? 맞아요. 5만 원, 10만 원 쓸 수 있어요. 있죠. 근데 어떻게 써야 되는가? 네. 이건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봤던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이하고 소통이 되려면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남편이 아침에 다투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이놈의 인간 오기만 해봐라 라고 할 때가 있고 그래도 아침에 출근하는 때 내가 그러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죠. 남편 들어올 때 어떤 표정을 하고 내가 남편을 대할지 한번 거울을 봐야죠. 근데 내 눈을 보고 남편이 무서워서 못 들어오겠다 이런 표정을 하고 있으면 이건 아니잖아요. 예. 계획을 세우고 첫 마디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색해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훈련을 해야죠. 남편 오면 내가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남편은 당연히 상대성이 풀어지겠죠. 아이도 똑같아요. 내가 아이에게 지금 아빠의 얼굴이 어떤지 자연스러운 얼굴인지 화난 얼굴인지 그걸 훈련을 통해서 계획하고 연습을 하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어떻게 애들하고 하는데도 그렇군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생각 자체를 못 해봤어요. 그러면 무조건 실패한다는 거죠. 계획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 극동방송 여러분 아침 방송 가족 여러분도 분명 느끼실 거고 유튜브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연습하는 것 사실 지금 대화가요 박사님 이미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럼요. 하지만 분명 오늘 이 상담자처럼 분명 이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특히 청소년 되면 엄마 다녀왔습니다. 끝. 아빠 다녀왔습니다. 끝. 방에 들어가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애가 중2병 때문에 그래? 아니면 애가 들어가면 엄마 왜? 나 공부해 나가.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10분, 20분도 대화할 시간이 없냐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 시간 내 공부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얘와 나의 관계가 위기든 아이가 지금 심리적으로 위기를 맞든 뭔가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들어가서 아이에게 무엇을 물어볼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괜히 뚝 마음 아픈데 건드려 놓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화나니까 야 공부나 해. 네 나이에 공부나 하지. 이렇게 되니까 엄마 나가 차라리 들어오지 마. 점차적으로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계획 없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회사에서 어떤 한 작은 일을 해도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고 계획 없이 하면 실패하는데 하물며 정말 소중한
아이와의 관계에서 그것도 아이와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계획 없이 그 아이와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계획과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박사님께서 이제 계획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한 1, 2분 정도 네네. 남았는데요.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지 한번 그래도 짧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이하고 갔을 때 항상 내가 먼저 화를 냈을 예. 때는 아이가 어떤 말을 하면 내가 화가 났는가가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예요. 이제 아이가 그 말을 해도 내가 화를 안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피해야 되겠구나. 예. 라고 하는 것. 또 하나, 내가 아이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아이가 화를 내는가. 그거는 또 우리 아이의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이 부분만큼은 절대 오늘 이야기에서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쪽에 관심이 있어도 그쪽을 말하면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나하고 눈을 마주 보는가. 그럼 그렇겠죠. 그쪽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걸 좀 적어서 준비를 해서 그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오래 끌지 말고 딱 나오라는 거예요. 더 오래 끌면 내 미천이 계획된 미천이 뽀록 나니까 딱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한 번에 다 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오늘은 다르네. 이거 하나 느낌만 딱 주고 그다음에 또 계획 조금 잡아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애가 나와서 아빠 얘기 좀 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나의 미천을 드러나지 않게 네네. 하는 것도 상당히 네. 조금만 끝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조금만 좋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인간 수업 우리 문자번호 2302-1532님 외에도 아까 그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네네. 우리 가정에도 분명 이런 일들이 있을 수 많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적용되면 좋겠고요. 우리 박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모든 것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가장 무덤했던 가족에서부터 한번 오늘 계획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시고 그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또 좋아하는 것, 정말 계획할 수 있다는 것 아주 좋은 그러면 지혜인 예를 것 들어서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아이가 학교 갈 때 어떤 말을 해야 가장 기분 좋아할까? 그 계획된 한마디. 아이가 퇴근하고 집에 올 때 남편이 퇴근할 때 가장 기뻐할 한마디 계획하고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인간 수업 여러분 오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인간 수업 내용을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공유해 드립니다. 영상 잘 보이시죠? 우리 유튜브로 받으셔서 오늘은 16화일 것 같은데 네. 1화부터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5분 추첨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책 선물 추첨하고요. 1명을 선정해서 홍 박사님과 직접 이렇게 상담할 수 있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또 공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원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오늘 발걸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